당신은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2,000원이었죠.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똑같은 커피가 20만 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엔 2억 원이 된다면요? 아마 당신은 웃어넘길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현대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과거 1차 대전 직후의 독일까지 화폐가 그저 종이 쪼가리, 아니 휴지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거 사실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얄팍한 신용 위에 떠있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 신용이 깨지는 순간 당신의 통장에 찍힌 10억, 20억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공포. 경제학 용어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화폐 리셋이라고 부르는 이 재앙이 닥쳤을 때 99%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거지가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때 살아남는 것을 넘어 엄청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당신을 구원해줄, 아니 당신을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게 해줄 절대적인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3가지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고 개인은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즉 돈 풀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그 속도는 가속화되었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결말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의 근본적인 하락은 당신의 구매력을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잔인하게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디플레이션 초기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정부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공식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희석시키는 것. 그 순간 현금을 들고 있는 당신은 가장 멍청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앉아서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바로 실물 자산의 진짜 의미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이나 사라는 이야기겠지 하고 영상을 끄려하셨다면 잠깐만 멈추십시오. 단순히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주식, 채권, 예금은 모두 누군가의 약속입니다. 예금은 은행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 이 약속을 이행할 주체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약속은 부도가 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물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 그리고 원자재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화폐 붕괴 시기에 금과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진짜 돈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1923년 독일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싣고 갈 때 누군가는 은화 몇 잎으로 건물을 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똥값이 됐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뉴스에 스치듯 나올 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실물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살 수조차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 역시 실물 자산입니다. 하지만 화폐 붕괴 초기에는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부동산은 금리 폭탄을 맞고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즉, 빚이 없는 온전한 내 소유의 부동산만이 진짜 실물 자산으로서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종이로 된 모든 자산, 즉 지폐, 채권,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은 시스템이 붕괴하면 영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쥘 수 있고 누구의 서명도 필요 없는 자산만이
당신의 구매력을 보존해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빚의 역설입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빚부터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시나리오가 화폐 가치의 붕괴,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빚은 당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습니다. 고정금리로 말이죠.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100만 원이 된 세상입니다. 당신의 빚 10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 빚은 그대로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10억 원의 실질 가치는 짜장면 0그릇 값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 물론 물가 상승에 맞춰 올랐겠죠. 그 한 달치만으로도 10년짜리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버리는 마법입니다. 정부가 빚을 해결하는 방식도 바로 이겁니다. 돈을 찍어 인플레를 유발하고 실질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막대한 빚을 지고 실물 자산인 공장이나 기계 설비를 가지고 있던 기업가들은 빚을 헐값에 갚고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서 엄청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빚을 내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모르면 거지가 되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금리와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도 20%, 50%, 100%로 치솟을 겁니다. 그러면 빚이 녹아 없어지기도 전에 이자를 감당 못해 파산합니다. 또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직전에는 보통 극심한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먼저 옵니다. 이때 소득이 끊기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빚 독촉에 시달려 모든 걸 뺏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화폐 붕괴 시나리오에서 고정금리로 빌린 좋은 빚은 자산 증식의 최고의 도구가 되지만 변동금리이거나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의 빚은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자신의 대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빚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넘을 서핑보드입니까? 아니면 발목을 잡을 족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도 없고 빚을 활용할 담력도 없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바로 생산수단과 대체 불가능한 생존 기술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줘도 물건을 안 파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즉각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금융지식, 마케팅 이론, 컨설팅. 평화로운 시기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업들이지만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패널,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 이런 펀더멘털에 가까운 능력과 자산은 화폐 가치가 0이 되어도 그 가치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화폐 붕괴 상황에서는 물물 교환 시장이 열립니다. 이때 당신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아무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이 발전기를 고쳐줄 테니 쌀 20kg을 달라고 한다면 거래는 성사됩니다. 이것이 인적 자산의 힘입니다. 더 확장해보면 커뮤니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 서로 다른 기술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는 그 어떤 보험보다 강력합니다. 돈이 기능을 잃으면 신용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평소에 쌓아둔 신뢰 자본이 위기 때는 생존 자본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배우고 있는 기술이 화폐 시스템이 멈췄을 때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게 컴퓨터 화면 속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일이라면 위기 상황에 대비한 플랜 B 기술 하나쯤은 익혀두는 것이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취미일지라도 말이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세상, 상상하기 싫지만 역사는 그 가능성을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이 쪼가리가 아닌 실물 자산을 확보하라. 그것만이 타인의 부도 위험에서 자유롭다. 둘째, 빚의 속성을 이해하라. 고정금리의 빚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변동금리는 파멸의 지름길이다. 셋째, 화폐 없이도 거래 가능한 생산 능력과 생존 기술을 길러라.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손과 머리에 있는 능력이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지나친 공포 조장이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 대한민국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조차 그 지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을 조금 담거나 대출 금리 조건을 확인하거나 혹은 주말에 캠핑을 가며 생존 기술을 익히는 것. 아주 작은 행동이 10년 뒤 당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